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요? 저 이제 남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야, 서연이, 네가 지금 미쳤어? 아버지 병원비는 누가 내고 월세는 누가 내냐고? 연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10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을 시댁에 갖다 바쳤습니다. 시아버지 수술비, 시동생 등록금, 시댁 월세까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먹던 사람들.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문자 한 통. 오빠,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 빨리 정리해. 연희의 1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선 건 연희가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손을 놓은 순간 그들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의 68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민수가 또 새벽에 나갔구나. 연희는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갈비를 손질하고 잡채 당면을 불렸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 5가지를 무쳤죠. 직접 담근 깍두기까지 용기에 담아 아이스박스에 넣었습니다. 케이크는 어제 퇴근길에 미리 주문해 둔 거였죠. 오전 11시 연희는 두 손 가득 짐을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박말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는 아침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왔어? 음식은 부엌에 놔. 연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릇을 꺼내고 음식을 담고 상을 차렸죠. 갈비찜, 잡채, 모듬전, 나물 5가지, 미역국.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정성스러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시아버지 강판수가 신문을 내려놓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시동생 민철도 방에서 나왔죠. 둘 다 연희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박말순이 갈비 한 점을 입에 넣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짜서 못 먹겠네.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간을 좀 약하게 했는데요. 약하게 했는데 이래? 그럼 원래는 얼마나 짜게 하려고 그랬어. 박말순이 이번에는 미역국을 한술 떴습니다. 국은 또 왜 이리 싱거워? 연희야,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간을 못 맞춰?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하면 뭘 해? 밥상 받을 때마다 이 고생이야.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부터 6시간 넘게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돌아오는 건 불평뿐이었죠. 형수, 반찬 좀 더 가져와요. 민철이 빈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32살 먹은 남자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할 그릇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연희가 고무장갑을 끼는데 거실에서 박말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휴, 그러니까 말이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죠. 큰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니까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게 그년 역할이야. 안 그래? 연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고 있었지만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래도 돈은 잘 벌어다 주니까 봐주는 거지. 쓸모가 있어야 며느리로 두지. 연희는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죠. 10년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10년 동안 숱하게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느릿느릿 들어왔죠. 연희는 남편의 늦은 귀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왔어? 미팅이 길어져서 민수가 툭 던지듯 말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연희는 데워둔 음식을 내오다가 멈칫했습니다. 민수의 와이셔츠 깃에 무언가 묻어 있었죠. 붉은색 립스틱 자국이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향수 냄새도 낯설었죠. 여보, 셔츠에 뭐 묻었어? 뭐가? 민수가 아무렇지 않게 깃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미팅하다가 묻었나 보지. 신경 쓰지 마. 연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연희는 점심을 먹다 말고 동료 미영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나 결혼하고 시댁에 보낸 돈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나 보냈는데? 2억이 넘어.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2억? 야, 서연이. 그 돈이면 내 이름으로 아파트 한 채 샀겠다. 시아버지 위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어. 민철이 대학원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5천만 원. 시댁 월세 매달 80만 원씩 10년이면 거의 1억이야. 미영이 기가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고맙다고 하던? 고맙다는 말은 무슨? 어제도 밥이 짜다 싱겁다 구박만 받았어. 민수는 뭐해? 남편도 돈 벌잖아. 연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긴. 5년째 백수야. 사업 준비한다고 빈둥거리기만 하지. 야, 진짜 왜 사는 거야? 그 인간이랑.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그 답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연희는 거실 소파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11시, 12시, 새벽 1시.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비틀 들어왔죠. 어디 갔다 왔어? 민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연희를 쏘아봤습니다. 내가 일일이 보고해야 돼? 네가 뭔데? 나, 네 아내잖아. 새벽 2시야, 지금. 아, 시끄러워. 나 피곤해. 민수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연희는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죠.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민수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에 종이가 만져졌죠. 꺼내본 순간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바로 그저께. 영수증 뒷면에는 동그란 글씨로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죠. 채린. 연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종이를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민수에게 연희는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뻔뻔한 얼굴로 돌아왔죠. 뭐긴 뭐야? 거래처 사람이랑 잠깐 쉬었던 거지. 거래처 사람 이름이 채린이야? 이 글씨 여자 글씨잖아.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맨날 일. 집에 와도 피곤하다고 잠만 자잖아. 이건 네 잘못이야. 연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간 시댁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하느라 지친 게 죄라는 말이었죠.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요. 증거도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에휴, 연희야. 남자가 바람 한번 필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잘해서 잡아야지. 그걸 갖고 왜 난리야.
어머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민수한테 말할게. 근데 연희야, 가정은 여자가 지키는 거야. 알겠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죠. 거실 테이블 위에 민수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희는 한참을 그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목록 맨 위에 채린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연희는 대화창을 눌렀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 빨리 정리해.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곧 처리할게. 사랑해, 오빠. 우리 아기 아빠. 연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멀게 들렸죠. 아기. 임신. 그 여자가 민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것 같았죠. 욕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본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너 이거.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죠. 민수가 달려들어 빼앗으려 했지만 연희는 이미 자기 핸드폰으로 전송을 마친 뒤였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연희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죠. 이혼이야.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야,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야. 나 진심이야. 연희는 민수 곁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열년간의 참음이 한계에 다다른 밤이었습니다. 이틀 후 연희는 강남의 한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했죠. 서연희 씨, 들어오세요. 이준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42살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죠. 앉으세요. 전화로 대략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연희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모텔 영수증, 카카오톡 캡처 화면, 통장 거래 내역서,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죠.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남편이 5년째 백수고 제가 시댁 생활비를 다 대고 있었어요. 이준하가 서류를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 통장 내역이 시댁에 보낸 돈인가요? 네. 시아버지 수술비, 시동생 등록금, 시댁 월세까지 10년 동안 2억이 넘어요. 남편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알았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보고 돈 버는 게 할 일이라고. 이준하가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상대 여성이 임신 중이라는 거죠? 네. 채린이라는 여자예요. 남편 전 직장 후배라고 들었어요. 이준하가 펜을 내려놓고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희 씨, 충분히 유책 배우자 입증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세요. 그날 저녁 연희는 민수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말을 꺼냈죠. 민수야, 나 이혼하고 싶어. 민수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뭐?
또 그 소리야? 또가 아니야. 이번엔 진심이야. 변호사도 만났어. 그제야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비웃음이 떠올랐죠. 변호사? 야, 네가 나가면 뭘 먹고 살 건데? 내가 번 돈으로 살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서연이.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들이밀어? 위자료 줄 돈도 없어. 나한테. 위자료는 바람 핀 쪽이 주는 거야. 네가 줘야지. 민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다음 날 오전 시어머니 박말순이 연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왔죠. 연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민수한테 이혼한다고 했다며? 네가 미쳤어? 어머님,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고요. 박말순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찰싹 연희의 뺨을 때렸죠. 이혼은 무슨, 네가 잘못해서 민수가 그런 건데 반성을 해야지. 연희가 뺨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맞을 짓 안 했어요. 뭐, 인연이 어디서 말댔구야. 박말순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그 손목을 잡았죠. 어머님, 이제 끝이에요.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박말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년간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처음으로 반항한 거였죠. 너 지금 나한테. 어머님, 돌아가세요.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박말순이 씩씩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두고 봐, 서연이. 네가 이 집안을 어떻게 망치는지 두고 본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연희의 부동산 사무실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배가 불룩했습니다. 서연희 씨 맞죠?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윤채린이에요. 민수 오빠 여자친구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쏠렸죠. 자리 옮기죠. 연희가 먼저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죠. 채린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민수 오빠 저한테 줘요. 연희가 채린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얼굴에 뻔뻔함이 가득했죠. 줘요? 남편이 물건이야?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우리 아기도 있잖아요. 채린이 배를 내밀었습니다. 임신 7개월쯤 되어 보였죠. 연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져가. 축하해. 네, 축하한다고. 근데 채린 씨,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요? 민수가 뭐라고 했어? 사업 대박 난다고 했어? 돈 많다고 했어? 채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잘 알아봐. 그 남자 5년째 백수야. 시댁 생활비도 내가 다 대고 있었어. 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민수 오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가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채린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연희는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그 주말 시댁 식구들이 연인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시아버지 강판수, 시어머니 박말순, 시동생 민철, 그리고 민수까지. 연희야, 앉아. 시아버지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연희는 맞은편에 앉았죠. 이혼은 안 돼. 알겠지? 아버님,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요.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품이 넓어야지.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어요.
박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하면 아버지 수술비는 누가 내? 민철이 학비는? 연희가 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들이 해결할 일이에요. 저는 이제 남이에요. 남? 네가 감히 남이라고 해? 민철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이러지 마요. 등록금 이번 달에 내야 하는데. 연희가 민철을 쳐다봤습니다. 민철아, 너 32이야. 네 등록금은 네가 알아서 해. 민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죠. 민수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야, 서연이. 네가 이 집안에서 뭘 했다고 이래?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했냐고? 10년간 2억 넘게 시댁에 갖다 바쳤어. 네 아버지 수술비, 네 동생 등록금, 니네 집 월세. 다 내가 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근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 맨날 욕만 먹었지. 연희가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나가세요. 다 나가요.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해요.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연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민수 측과 마주쳤죠. 민수 옆에는 박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 망치는 거야. 두고 봐. 박말순이 연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망친 건 아드님이에요. 저 아니고요. 연희가 담담하게 대답하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하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죠. 연희 씨가 가정의 소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준하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소홀요? 여기 10년간 시댁에 보낸 2억 원의 송금 내역이 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죠. 그리고 여기 불륜 증거 사진과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민수를 바라봤죠. 강민수 씨, 이 증거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법원 복도로 나오자 박말순이 연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연이, 네가 이기면 뭐 할 건데? 우리 집안 망하는 거 보겠다고? 연희가 박말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망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연희가 박말순 곁을 지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하 변호사였죠. 서연희 씨, 잘 버티셨어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확실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연희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서연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었죠.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무조사요? 저희 사무실이요? 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매출 누락 혐의요. 연희는 황당했습니다. 매출 누락이라니. 7년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장부를 꼼꼼히 정리해온 연희였죠. 세금도 제때 냈습니다. 제보요?
누가 그런 제보를 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서류 준비해 주세요. 조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파일을 열고 장부를 가져갔죠. 서류 캐비닛을 열어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연희에게 쏠렸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에 이준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요? 갑자기요? 네. 익명 제보래요. 아무래도 민수 쪽에서 한 것 같아요. 이준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판 앞두고 이런 짓을 하는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다음 날 더 나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건물주 손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 실장, 나야.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안한데 우리 건물 중개계약 해지해야 할 것 같아. 연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사장님,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이야 없지. 근데 어디서 좀 이상한 소문을 들어서.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네가 세무조사 받고 있다면서 사기쳤다는 말도 있던데. 연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그거 사실 아니에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미안해. 나도 조심해야 해서. 다음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거래처에 허위 소문을 퍼뜨린 거였죠. 재판에서 지게 생기니까 연희의 사업을 망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검은 강물을 내려다봤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출렁이며 다리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10년간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번 돈은 다 시댁에 갖다 바치고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써본 적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연희는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죠. 장바구니를 든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죠. 네. 얼굴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어요? 연희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할머니가 연희 옆에 섰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죠. 나도 힘들 때 여기 와. 강물 보면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 네. 우리 영감이 바람 피웠을 때도 여기 왔었어. 그때 나도 죽고 싶었거든. 연희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요? 응. 근데 안 죽었지. 살았어. 그리고 그 영감 결국 나한테 빌더라고. 할머니가 씩 웃었습니다. 아가씨, 뭐가 됐든 죽을 만큼 힘든 건 없어. 살다 보면 다 지나가. 나쁜 놈들은 알아서 망하고. 연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할머니. 그래, 집에 가. 늦었어. 내일 해 뜨면 또 새날이야. 연희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다리를 건넜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죠. 죽을 만큼 힘든 건 없다.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희 씨, 좋은 소식이에요. 네. 무슨 소식이요? 세무조사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냈어요. 강민수 씨 명의 휴대폰에서 제보가 들어갔더라고요.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가요? 네. 이건 악의적 무고예요. 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허위 소문건도 증거 확보했어요. 민수 씨가 손 사장한테 직접 전화한 통화 내역이 있어요. 연희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사건이에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민수와 시댁 식구들이 먼저 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만삭의 배를 아는 채린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어요. 채린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채린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 채린아. 네가 와줘서. 연희가 이준아와 함께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채린과 눈이 마주쳤죠. 연희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 씨가 가정보다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남편을 돌보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이준아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준아가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서연희 씨가 10년간 시댁에 보낸 2억 원의 송금 내역입니다. 시아버지 수술비 3천만 원, 시동생 등록금 5천만 원, 시댁 월세 10년간 약 1억 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죠. 이준아가 계속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했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시댁 전체를 부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저 돈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야. 판사가 박말순을 제지했습니다. 방청석은 조용히 해주세요. 한 번 더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박말순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방청객들이 박말순을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봤죠. 이준아가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대형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민수와 채린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죠.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띄워졌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잘 크고 있어. 사랑해 오빠. 우리 아기 아빠.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푹 숙였죠.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약속한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사업 대박, 새 집, 행복한 미래. 다 허황된 말이었습니다. 채린은 불룩한 배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판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강민수 씨, 이 증거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재판장님, 이건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죠. 방청석의 박말순이 아들을 노려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강민수의 유책 배우자를 인정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피고 서연희 씨에게 70% 판결합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항소하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소권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법정을 나서며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준아가 연희 옆에 섰죠. 수고하셨어요, 서연희 씨.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준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서연희 씨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법원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연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10년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죠.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죠. 이준아가 연희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법원 앞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연희의 발걸음이 가벼웠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이혼 확정 한 달 후였습니다. 연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연희 씨, 국세청입니다. 연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난번 세무조사 건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매출 누락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이준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세무조사 무혐의 나왔어요. 잘 됐네요. 그럼 이제 민수 씨 무고죄 고소 진행할까요? 네, 해주세요. 연희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며칠 후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서연희 실장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정미숙이에요. 3년 전에 서 실장한테 건물 매매 맡겼었는데 기억하세요? 연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논현동 건물이요? 맞아요. 그때 서 실장이 얼마나 꼼꼼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덕분에 좋은 가격에 팔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 여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서 실장,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문이요? 사기쳤다나 뭐라나. 근데 나는 안 믿어요. 서 실장이 그럴 사람이 아닌 거 아니까.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그게 전 남편이 퍼뜨린 거예요. 이혼하면서 저한테 앙심을 품어서. 정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에휴. 죄송해요. 괜히 사장님 귀까지 더럽히고. 정 여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미안할 거 없어요. 내가 온 건 다른 일 때문이야. 다른 일이요? 내 건물 있잖아요.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전체 중개를 맡기고 싶어서. 연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체요? 몇 세대인데요? 200세대. 관리까지 서 실장한테 맡길게요. 연희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0세대면 큰 계약이었죠. 수수료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사장님, 정말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큰 일을. 그럼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서 실장처럼 성실한 사람이 필요해. 연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분이 계시구나.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정 여사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힘들었지? 근데 이제 잘 될 거야.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안 풀리다가 떠나면 운이 트이는 법이야.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주말 정 여사가 연희를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죠. 자리에 다른 손님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서 실장, 이분은 김 회장님이야. 부동산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지. 7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눈빛이 날카로웠죠. 서연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동현이요. 정 사장한테 얘기 많이 들었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회장이 연희에게 물었죠. 서 실장,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 일하려고요. 남의 밑에서?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인을 차릴 생각은 없소?
연희가 놀라서 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법인이요? 저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지. 내가 투자하겠소. 연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 회장이 계속했죠. 정 사장한테 들으니까 서 실장이 일을 잘한다고 하더군. 성실하고 꼼꼼하다고.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요. 회장님, 저 같은 사람한테 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래. 서 실장, 생각해 보시오. 연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인, 내 이름으로 된 회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죠.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죠. 강판수 씨,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요. 박말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월세요? 그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박말순이 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민수야. 월세 안 냈어? 엄마, 나한테 돈이 어딨어요. 그럼 연희가 안 보낸 거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혼했잖아요. 연희가 왜 우리 월세를 내요? 박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거죠. 그럼 앞으로 월세는 누가 내? 내가 알아서 해야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째 백수였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 강판수의 당뇨 합병증이 악화됐다는 거였죠. 보호자분,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박말순이 울먹였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 돈을 어디서? 병원을 나온 박말순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돈 구해와. 아버지 수술해야 해. 엄마, 나한테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연희한테 빌려. 걔 돈 많잖아.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연희가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줘요? 이혼했는데. 박말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어떻게. 아버지 수술비를 어떻게 해? 민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희가 없으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같은 시각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린이었죠. 오빠, 나 병원 가야 하는데 돈 좀 보내줘. 채린아, 나 지금 돈이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오빠 사업한다며? 곧 대박 난다며?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 뭐? 오빠, 나 임신 8개월이야. 출산 준비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 채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산후조리원은요? 아기 옷은요? 오빠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 채린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죠. 다시 연희 이야기입니다. 연희는 이준하 변호사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고 만난 자리였죠. 변호사님, 김 회장님이 투자하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좋은 기회네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법인을 운영한다는 게. 이준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희 씨 10년간 시댁 전체를 부양했잖아요. 그것보다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연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전처 외도로 이혼했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연희가 이준하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도요? 네. 그래서 연희 씨 마음을 알아요.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죠.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연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민철이었죠. 형수, 접니다. 민철이요. 민철아, 무슨 일이야? 형수, 등록금 대출 상환 독촉이 왔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연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철아, 나 이제 남이야. 너희 집안일에 끼어들 수 없어. 형수, 아니 누나. 제발이요. 이번 한 번만요. 연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32살이면 어른이야. 네 일은 네가 해결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담담했죠. 민철은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깨달았죠. 형수가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용돈까지. 그걸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왔는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알바 구인 사이트에 접속했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급 10,000원,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민철은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32살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오피스텔 한 층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연희부동산법인. 금색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연희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회사. 꿈만 같았습니다. 대표님, 개업 축하드려요. 직원 5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마워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해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축하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정 여사가 보낸 것, 김 회장이 보낸 것, 부동산 업계 지인들이 보낸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준하 변호사가 보낸 꽃다발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준하 드림. 연희는 카드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오후에 이준하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있었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꽃다발 잘 받았어요. 개업 파티에 빠질 수 없죠. 이준하가 샴페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자문 맡겨주세요. 할인해 드릴게요. 연희가 웃었습니다. 할인이요? 얼마나요? 글쎄요. 저녁 식사 한번 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희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정도야 당연히 해야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창가 자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그림 같았습니다. 연희 씨, 6개월 만에 법인까지 세우셨네요. 대단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법률 문제 다 도와주셔서. 이준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서류 정리만 했죠. 다 연희 씨 실력이에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이준하가 잔을 들었죠. 연희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연희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죠. 감사해요.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연희 씨, 이제 행복해도 돼요. 연희가 이준하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요. 10년 동안 혼자서 다 감당하셨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연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 건 처음이었죠. 시댁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소리만 들었으니까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그런 말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울어도 돼요. 여기 저밖에 없으니까. 연희가 피식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안 올 거예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이준아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준아라고 불러도 돼요. 이제 의뢰인 관계는 끝났으니까. 연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아 씨? 네, 연희 씨.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채린이 아들을 낳은 지 한 달이 지났죠. 산후조리원은커녕 친정 도움도 없이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기도 전에 집안일을 떠맡아야 했죠. 채린아, 밥 차려. 박말순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채린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다 말고 일어났죠. 아기가 칭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애 먹이고 있어요. 애는 나중에 먹이고 밥부터 해. 배고파 죽겠어. 채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됐죠. 아기가 울면 달래랴, 시어머니 밥 차리랴, 빨래하랴.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얼굴이 보였죠. 민수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산후도우미라도 불러줘. 저녁에 민수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죠. 채린아, 돈이 없어. 아버지 병원비도 못 내고 있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다 하라고? 엄마가 도와줄 거야. 조금만 참아. 채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가 약속한 건 하나도 없었죠. 새집, 산후조리원, 예쁜 유모차. 내가 다 해줄게라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말순이 채린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밥이 왜 이래? 짜서 못 먹겠잖아. 채린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처음이면 다야? 전에 있던 사람은 이것저것 다 알아서 했는데 넌 왜 이것도 못해? 채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 언니가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뭐, 인연이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형수님이 1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는 한 달도 못 버티겠어요. 박말순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 사이 민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항소가 기각됐죠.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을 연희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민수 씨, 강제집행 통보 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제집행이요? 그게 뭔데요?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로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차가 있으면 차, 통장이 있으면 통장. 민수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압류당할 재산도 없었죠. 빚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만 나갔습니다. 어느 날 시댁집 앞에 검은 차가 섰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 2명이 내렸죠. 온몸에 문신이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강민수 씨, 돈 안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을 구하고 있어요. 기다려? 벌써 석 달째야. 이자만 500이 넘었어. 남자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렸죠.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집 뺄 거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남자가 민수를 밀쳤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넘어졌죠.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나. 알아서 해. 남자들이 떠나고 민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박말순이 달려나와 울먹였죠. 어떻게, 민수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또 오면.
엄마, 나도 몰라.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40살 먹은 남자가 길바닥에서 울고 있었죠. 연희가 없으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연희 이야기입니다. 연희 부동산법인이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대형 계약이 성사됐죠. 대표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연희가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정 여사의 오피스텔 중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0세대 중 150세대가 한 달 만에 계약됐죠. 김 회장의 소개로 다른 건물주들도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서 대표가 일 잘한다더라는 입소문이 퍼진 거였죠. 한 달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너스도 줄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연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죠. 수많은 빌딩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10년간 시댁에 시달리며 초췌해졌던 얼굴이 달라져 있었죠. 눈에 빛이 있었습니다. 볼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서연이, 너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연희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었죠.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하였죠. 연희 씨, 퇴근했어요? 아니요, 아직 사무실이에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야근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저녁 같이 할까요? 제가 좋은 데 알아요. 고깃집인데 맛있어요. 연희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10분만 기다려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죠.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코트를 챙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출산 3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채린이 아침부터 짐을 싸고 있었죠. 캐리어에 옷가지를 쑤셔 넣는 채린의 얼굴이 단호했습니다. 채린아,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 나갈 거야.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채린이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갑자기 3개월 동안 나 혼자 다 했어. 애 돌보랴, 시어머니 밥 차리랴, 빨래하랴.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채린아,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조금만 참아. 민수가 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린이 손을 뿌리쳤죠. 참아. 3개월 동안 참았어. 오빠가 약속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게 새 집은요? 산후조리원은요? 예쁜 유모차 사준다더니 그건요?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 사업 대박 난다고, 돈 많이 번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채린이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박말순이 달려왔죠. 야, 어딜 가? 애는 두고 가려고. 채린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키우세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뭐? 인연이 미쳤어? 애 엄마가 애를 두고 가? 미친 거 맞아요. 이 집에서 3개월 살면서 미쳐버렸어요. 채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박말순이 뒤따라 나갔죠. 복도에서 채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윤채린. 당장 돌아와. 아, 놓으세요, 어머님. 애는 어떻게 하려고 이래. 네가 낳은 애야. 채린이 박말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키우세요. 아니면 민수 오빠가 키우든지. 저는 못하겠어요. 채린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라졌죠. 박말순이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죠. 100일갓 지난 아기였습니다. 어떻게, 민수야? 2년이 진짜 갔어. 박말순이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육아는 무리였죠. 아기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민수야, 2년 당장 데려와. 어떻게 애를 두고 가냐? 엄마, 내가 어떻게 해요? 민수가 채린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죠. 10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채린의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빌라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린의 어머니였죠. 저 민수예요. 채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채린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채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얘기 좀 하게요. 얘기? 무슨 얘기요? 우리 딸 인생 망친 거 당신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애가 있잖아요. 애 때문에라도. 채린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민수의 뺨을 때렸죠. 그의 아버지가 할 짓을 했어? 우리 딸 산후조리도 못하게 하고 시어머니 종처럼 부려먹고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당신 같은 인간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시댁으로 돌아오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강판수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환자실이요? 갑자기 왜요? 수술을 미루다 보니 합병증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보증금 3천만 원 준비해 주세요. 3천만 원. 민수에게 3천 원도 없었습니다. 아니,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죠. 선생님, 보증금을 조금 미룰 수는. 죄송합니다. 보증금 없으면 수술 진행이 어렵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는 전화기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박말순이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아버지 수술해야 한대요. 보증금 3천만 원 내래요. 박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3천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민수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친구, 친척, 옛 직장 동료. 모두 거절했죠. 민수야, 미안한데 나도 요즘 힘들어. 형, 지금 돈이 없어. 다음에 얘기하자. 강대리, 나도 대출 갚느라 빠듯해. 마지막으로 전화할 곳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밤늦게 연희의 법인 사무실 앞에 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유리창 너머로 연희가 보였습니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서성였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연희에게 빌어야 하나?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결국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말순이 연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연희야, 나 말순이 엄마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희야, 아버지가 위독해.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박말순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남이에요. 그쪽 집안일에 끼어들 수 없어요. 연희야, 제발.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어. 평생 부탁인데. 연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10년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애도 못 낳는 년 돈이나 벌어야 할 년. 연이야, 그건. 어머님, 전화 끊을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말순이 전화기를 쥐고 울었습니다. 한편 연희의 법인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형 클라이언트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 대표님, 죄송한데 계약 파기하고 싶습니다. 연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안 좋은 소문을 들어서요.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서 대표님이 사기를 쳤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민수였습니다. 그거 사실 아니에요. 전 남편이 퍼뜨린 헛소문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도 확인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연희는 이준하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하 씨, 민수가 또 소문을 퍼뜨렸어요. 또요? 이번엔 어디예요? 대형 클라이언트한테요. 계약 파기당했어요. 이준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연희 씨, 이번엔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업무 방해까지. 민사, 형사 다 가요. 네, 부탁드려요. 연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었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이러는구나. 연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엔 지지 않겠다. 경찰서에서 민수를 조사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였죠. 강민수 씨, 서연희 씨 거래처에 전화해서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나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건데요. 먹고 살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희가 잘 되니까 배가 아팠어요. 나는 이렇게 망하는데 걔만 잘 되니까.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업을 망치려고 한 거예요? 민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댁에서는 박말순이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내가 연희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 왜 그랬을까?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는 거 그만해요.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연희한테 너무 못했어. 박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애가 10년 동안 우리 집안 먹여 살렸어. 근데 나는 뭐 했냐? 맨날 욕만 했지.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아기가 방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거였죠. 박말순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내가 분유 타올게. 박말순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울고 있는 아기를 바라봤죠. 3달밖에 안 된 아기. 엄마 없이 어떻게 키우나.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죠. 연희에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바람만 안 피웠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연희와 이준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맞은편에 홀로 앉아 있었죠. 피고 강민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피해자 서연희 씨에게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이준하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씨, 이겼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감사해요, 준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죠. 연희 씨가 고생한 거예요.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계약을 파기했던 클라이언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였네요. 뉴스 보니까 전 남편분이 허위 소문 퍼뜨린 거로 처벌받으셨더라고요. 연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어요. 다시 계약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조건도 더 좋게 해드릴게요. 연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좋아요. 다시 해보죠. 전화를 끊고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거였죠. 그 주말 연희의 사무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민철이었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아니, 연희 누나. 민철이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철아, 어떻게 왔어? 누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안소파에 마주 앉았죠. 민철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가 놀라서 일어났죠. 민철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연희가 민철을 바라봤습니다. 밤새 서서 일하고 진상 손님한테 욕먹고 시급 10,000원 받으려고 8시간을 일해요. 민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누나는 10년 동안 그렇게 번 돈을 우리 집에 다 갖다 바쳤잖아요. 아버지 수술비, 내 등록금, 집 월세까지. 민철아,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누나. 민철이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연희는 민철의 손을 봤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연희가 민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철아, 일어나. 됐어. 누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연희가 민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철아, 용서고 뭐고 그런 거 없어. 대신 앞으로 스스로 일어서. 그게 나한테 하는 진짜 사과야. 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약속할게요. 이제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대출도 갚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 그래, 잘하고 있네. 누나가 전화로 그랬잖아요. 32살이면 어른이라고. 그 말이 맞았어요.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철아, 너 많이 컸다. 누나 덕분이에요. 진짜로. 민철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죠.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들면 연락해. 밥은 사줄게. 네, 누나. 감사해요. 민철이 돌아간 후 연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민철의 뒷모습이 보였죠.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바뀌었구나.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시댁 식구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었죠. 며칠 후 박말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는 받을까 말까 망설였죠.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연희야,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전화했어. 연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니, 들어봐. 돈 달라는 게 아니야. 연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뭔데요? 민수가 너한테 배상해야 할 돈 있잖아. 2천만 원. 그거 어떻게 안 될까? 연희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말순이 말을 이었죠. 연희야, 나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돈으로 아버지 수술비 좀 대신 내줄 수 있을까 해서. 연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어머님, 민수 씨가 저한테 배상해야 할 돈은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아버지 수술비가 3천만 원이시라고요? 그래. 제가 손해배상금 2천만 원에 1천만 원을 더해서 3천만 원을 병원에 직접 납부할게요. 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야, 정말이야? 네. 대신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남은 인연이에요, 어머님. 박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잘못했어, 연희야. 어머님, 울지 마세요. 아버지 수술 잘 받으세요. 전화를 끊고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준아에게 전화했죠. 준아 씨,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이랑 제 돈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병원에 직접 납부하려고 해요. 병원에요? 시아버지 수술비요? 네. 이게 마지막 인연이에요. 이준아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연희 씨,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준아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며칠 후 병원에 돈이 납부됐습니다. 시아버지 강판수의 수술이 진행됐죠.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박말순과 민수가 기다렸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하시면 퇴원 가능해요. 박말순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박말순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연희 덕분이야. 연희 덕분에 영감이 살았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우리가 연희한테 뭘 했냐? 10년 동안 욕만 했는데 그래도 걔가 아버지 살렸어. 박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사람이 아니었어. 연희한테. 민수는 벽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 주말 저녁 연희는 이준아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죠. 노을이 강물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다행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달라 보여요. 연희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이혼 상담받으러 갔을 때.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해요. 이준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희도 멈춰섰죠. 연희 씨,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이준아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죠. 강바람에 연희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연희 씨, 저 연희 씨 좋아해요. 연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아 씨, 처음엔 의뢰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희 씨 생각이 계속 났어요. 이준아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랑 천천히 알아가도 될까요? 연희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저도 생각해 볼게요. 이준아가 웃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연희는 이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준아 씨, 네. 저 다시 사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준아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연희 씨. 우리.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준아 씨, 고마워요. 정말로. 뭐가요? 그냥 내 편이 되어줘서,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이준아가 연희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연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1년 후였습니다. 연희 부동산법인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죠.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1년 전 5명이던 직원이 20명으로 늘어 있었죠. 사무실도 한 층에서 2층으로 확장했습니다. 연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객석을 둘러봤죠. 직원들, 거래처 사장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 여사, 김 회장, 그리고 이준하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하와 눈이 마주쳤죠. 이준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회사로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연희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준하가 다가왔죠. 연희 씨,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가 됐네요. 준하 씨 덕분이에요. 법률 문제 다 도와줬잖아요. 저요? 저는 옆에서 응원만 했죠.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죠. 박말순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죠. 연희가 박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죠. 어머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박말순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연희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연희는 박말순을 연회장 밖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박말순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연희가 얼른 부축했죠.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연희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네가 우리 집안 먹여 살렸어. 근데 나는 뭘 했냐? 맨날 욕만 하고 구박만 하고. 연희가 박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무릎 꿇지 마세요. 저 이미 다 내려놓았어요. 연희야,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도 이제 편히 사세요. 박말순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희야, 고마워. 아버지 수술비도 정말 고마워.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걸어다녀. 연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박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행복해라. 네가 행복해야 해. 네, 어머님도요. 박말순이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박말순의 뒷모습을 바라봤죠. 어깨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민수였죠. 행사장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연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려다 말았죠.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연희는 민수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으로 돌아갔죠. 미련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철이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민철아, 왔구나. 고마워. 누나, 나 취업했어요. 연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어디? 중소기업이긴 한데 영업부예요. 편의점에서 2년 일하면서
사람 만나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연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됐다, 민철아. 정말 잘됐어. 대출도 다 갚았어요. 2년 걸렸는데 끝냈어요. 민철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대단하다. 너 정말 많이 컸다. 민철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가 그때 딱 잘라서 말해줘서 정신 차렸어요. 32이면 어른이라고. 연희가 민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한 거야. 네가 노력한 거지. 자랑스럽다, 민철아. 민철이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죠. 2년 전 형수한테 등록금 달라고 전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연희와 이준아만 남았죠. 연희 씨, 잠깐 나갈까요? 이준아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 예쁘다. 연희가 감탄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준아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희가 눈을 크게 떴죠. 준아 씨, 이거. 이준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들어 있었죠. 다이아몬드가 서울의 야경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준아 씨, 1년 동안 연희 씨 옆에 있으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이준아가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연희 씨, 평생 함께해 주실 수 있나요? 저랑 같이 행복해 주실 수 있나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10년간 흘린 서러운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네, 할게요. 이준아가 연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반지가 딱 맞았죠. 그리고 연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연희 씨.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고마워요, 준아 씨. 정말 고마워요.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6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조촐한 식이었죠. 하지만 마음만은 어느 결혼식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연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햇빛을 받아 빛났죠. 이준아가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죠. 신랑 이준아, 신부 서연이의 결혼을 선언합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정 여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연희가 하객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냈고 이제 서로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아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환하게 웃었죠. 평생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정 여사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축하해. 정말 잘됐다.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정 여사가 연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녁 연희와 이준아는 회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죠. 연희 씨, 아니 이제 연희야. 이준아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행복해? 연희가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연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준아야, 나 예전에는 행복이 뭔지 몰랐어. 지금은 알아.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더라. 그냥 내 편이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야. 이준아가 연희를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연희가 내 행복이야. 연희가 이준아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결국 진심은 통하는 거였어. 이준아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하지. 연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창밖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해가 빌딩 사이로 저물어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연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자리에 피어난 행복이었죠. 10년간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이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래오래 행복하자. 당연하지. 평생 행복할 거야,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석양이 그 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희는 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의 배신, 가족이라 여겼던 시댁의 냉대. 하지만 연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분명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희에게 정 여사가 그랬고 이준아가 그랬듯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쁜 인연을 떠나보내야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연희처럼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그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